안녕하세요. 스티븐 잡TV입니다. 오늘은 손목에 착용하는 스마트 기기,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스마트워치를 사용 안 해보신 분, 혹은 스마트워치 입문자분들이라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워치가 가진 기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구매 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점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스마트워치에서 쓸 수 있는 전체적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스마트워치에 따라 지원되는 기능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매 시 원하시는 기능이 지원되는지 잘 확인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워치페이스. 스마트워치는 화면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워치페이스의 종류 수는 기기에 따라 다르고 커스텀 모드를 제공하는 경우 무수히 많은 워치페이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워치페이스를 다양하게 바꿔 사용할 수 있어 디자인의 변화를 다양하게 줄 수 있고 화면 구성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식의 화면,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개인적으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AOD 기능. Always on Display 약자로 스마트워치 화면은 off 되어 있다가 필요시에 화면이 켜지는 방식이지만 AOD 기능은 스마트워치 화면을 상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AOD를 사용 안 했을 때는 손목을 돌리거나 버튼을 눌러야 화면이 켜지는데 AOD 기능을 사용하면 화면이 항상 켜져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화면이 계속 켜져 있으면 시각적으로나 시간을 확인할 때 더 보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이 계속 켜져 있는 만큼 배터리 소모도 증가하게 됩니다. 수면 모니터링. 수면 중 착용하고 있으면 가속도 센서로 사용자의 움직임과 심박수 변화 등을 토대로 수면 상태를 체크해줍니다. 얕은 수면, 깊은 수면, 렘 수면, 총 수면 시간, 깊은 수면 지속 시간, 수면 효율 점수 등을 기록하여 알려줍니다. 칼로리, 걸음수, 활동성, 이동거리, 운동 기록을 토대로 소모된 칼로리를 알 수 있어 체중 관리 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박수. 스마트워치에 내장된 광학 센서로 손목의 맥박수를 감지하여 심박수를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워치에 따라 사용자가 측정을 필요로 할 때만 하는 단순 측정과 24시간 동안 심박수 측정하는 상시 측정이 있습니다. 측정된 심박수로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 측정이 가능한 모델이 좋습니다. 혈중산소. 혈액 내 산소의 포화량을 측정하여 퍼센트로 나타낸 것으로 적혈구가 몸 내부에서 운반하는 산소의 농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혈액 산소 포화도는 95에서 100%입니다. 혈압 측정. 스마트워치의 센서가 간편하게 혈압을 측정해줍니다. 다만 혈압 측정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정확도 면에서는 일부 기기를 제외하면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측정을 원하신다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전도. 심박동 중에 일어나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 상태를 측정하는 기능으로 심장 리듬의 심방세동, 정상 박동, 낮은 또는 높은 심박수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한 모니터링을 원하신다면 식약처에서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승인을 받은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스. 손목에 감지된 맥박수의 변화를 감지하여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해줍니다. 건강 모니터링 기능의 기술은 점차 발전해 왔으나 기기마다 정확도의 차이가 있고 감지하는 센서가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에 측정된 데이터를 맹신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걸음수. 하루 동안 걷는 걸음수를 측정하고 목표 걸음수를 달성하면 축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와우. 활동성. 활동성은 심박수와 움직임을 감지하여 강도 높은 활동이 하루 동안 얼마큼 발생했는지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활동성 정보를 바탕으로 운동이나 활동 시간을 높여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 이동거리는 측정된 걸음수를 토대로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를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운동 모드. 운동 모드는 운동에 대한 데이터를 정밀하게 트래킹합니다. 축구, 농구, 등산, 달리기, 조정, 헬스, 테니스, 볼링 등 스마트워치에 따라 적게는 5가지부터 많게는 100가지 이상의 운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다양한 운동 모드에서 실시간으로 운동 데이터를 측정하여 운동 강도와 소모된 칼로리 등 측정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합니다. 블루투스. 블루투스는 버전이 높아질수록 연결거리와 전송 속도가 빨라지므로 버전은 높을수록 더 좋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제품들은 블루투스 5.0 이상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버전은 블루투스 4.1 이상이면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깁스. GPS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핸드폰 없이 스마트워치만으로도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실외 달리기, 걷기 등을 하였을 때 경로를 기록하고 여행 중인 경로를 실시간으로 체크하여 되돌아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NFC.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로 스마트워치에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카드 이외에 이렇다 할 기능은 없지만 향후에는 NFC 통신으로 할 수 있는 게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TE-3G LTE-3G를 지원하는 모델은 스마트워치에 유심칩을 장착하여 개통이 가능, 자체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인터넷 등을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만 있어도 사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알림은 스마트워치에서 상당한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문자 메시지, SNS 정보를 화면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굳이 핸드폰을 꺼내서 확인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광고성 메시지나 답장을 안 하는 경우에는 매우 편리합니다. 통화 알림은 전화가 수신되면 진동과 함께 화면에 수신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통화 기능이 없는 경우 수신을 할 수 없으며 통화 거절만 가능합니다. 통화 기능 내장된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하여 블루투스로 연결된 핸드폰을 통해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기기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사용해본 경험에 의하면 생각보다 통화 품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내장된 카메라가 있을 경우 스마트워치로 사진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의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음악 컨트롤 스마트워치에서 핸드폰의 음악을 원격으로 재생, 일시정지, 이전 곡, 다음 곡, 음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마트워치의 경우 내장된 메모리에 음악을 저장하여 자체적으로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 방수 대부분의 스마트워치는 생활 방수가 가능하고 기기에 따라서 5기압 수준의 완전 방수를 지원합니다. 스마트워치 방수는 대체적으로 IP68 등급의 방수를 지원하고 있는데 IP68 등급의 경우 1m 이상의 깊이에서 수압을 버틴다고 하여 물놀이 또는 물속에서 사용하면 침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타 기능으로는 알람, 타이머, 스톱워치, 핸드폰 찾기, 계산기, 손전 등 원격 카메라 제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워치 구매 시 유의할 점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인이 평소에도 시계를 잘 착용하는 스타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워치에 관심을 갖고 구매를 하면 초기에는 잘 착용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관심이 떨어지는 경우, 평소의 습관이 시계를 잘 착용하지 않는 분은 점점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러한 사례가 몇몇 관찰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당근마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 시간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소형 전자기기의 특성상 배터리의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결국 성능과 기능이 좋아질수록 배터리 소모가 빨라져 충전하는 횟수가 많아지게 되고 기기에 따라 짧게는 하루에 한 번,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충전을 해야 하는 등 제품마다 편차가 매우 큽니다. 스마트워치는 데일리로 사용하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잦은 충전은 사용자에 따라 큰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워치를 구매하실 때 본인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잘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